닥터 서열가 전문의 이안나입니다. 가슴을 줄인다는 것이 굉장히 생소하게 들리시는데요. 와, 세상에 가슴을 줄인다고? 가슴은 작아서 문제 아니야? 더 컸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생각보다 가슴이 너무 커서 고민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답니다. 사실 그런 분들은 자신의 고민을 주변에 별로 이렇게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꽁꽁 숨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를 되게 모르죠. 그냥 가슴이 내 체격에 비해서 지나치게 크게 되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옷을 입고 살기에도 굉장히 불편하고, 특히 사춘기 때는 너무나 이 조그만 거 하나로도 놀림감이나 이런 대상이 되게 되는데, 그때 굉장히 심리적으로 많은 타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심리적인 상처를 피하기 위해서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런 수술이 있는지도 잘 몰랐고, 그래서 마치 정말 20대 중반 이후가 될 때까지도 저는 정말 외계인인가 봐요. 저는 ET예요. 저는 이상한 사람이에요. 제 주변에는 저 같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저만 이상해요. 라고 이렇게 생각했었지만, 정보를 찾아보시면 가슴이 큰 사람들이 굉장히 많구나. 가슴이 크다는 게 무조건 애를 낳은 아줌마들이 가슴이 커지고 처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 보통 가슴이 과발달된다는 거거든요. 가슴이 성장할 때 키가 큰 사람이 있고 키가 작은 사람이 있듯이, 가슴도 성장을 하다가 많은 사람이 있고 가슴이 발달이 됐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 발달을 한 사람이 있고, 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내 몸무게 대비 키 대비를 생각하시는 건데, 쉽게 생각하시면 한쪽이 한 400g 이상, 실제로는 한 500g 이상이 되면 거대 유방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가슴이 큰 사람들은 빠르면 한 국민학교 5학년, 그리고 대개는 한 중학교 3학년, 특히 고등학교 때는 이제 압도적으로 이미 나는 이제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르다라고 느끼게 되게 되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 수술이 되게 주변에 말도 못하고 또 어디 결혼도 안 한 아가씨가 가슴에 흉터를 내면 안 된다고 해서 부모님한테는 감히 말씀도 못 드리고 했었기 때문에, 한 27, 8살 이제 월급을 벌어서 이렇게 오시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분과 같이, 따님과 같이 오게 되면 되게 20대 초반에도 굉장히 많이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미 그 크기는 사춘기 때 이미 다 커진 거기 때문에 더 작아지지는 않거든요. 미혼 여성 20대일 때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기를 낳고 아기 좀 키운 다음에 보통 한 45세에서 55세 이 사이가 또 역시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하는 나이가 됩니다. 이런 사이즈를 얼마나 줄일 수 있나요? 라고 하면 어떤 사이즈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유선 절제 수술을 할 때는 전절제라고 해서 완전히 0을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없앨 수가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유선을 절제하는 수술이 아니고 가슴을 재건하는 수술이거든요. 가슴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재건축할 때 그 재건과 똑같은 한자고요. 의미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구조물을 만드는 거를 건축이라고 하죠. 그래서 건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건축물을 작게도 만들 수 있고 크게도 만들 수 있고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는데, 성형수술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절대 의미가 있거든요. 성형수술은 내가 만들고 싶은 어떤 창작물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체가 어떠해야 한다라고 하는 정상 범위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체가 키는 이만하고 체격은 이만하고 나이는 어떨 때 이 사람의 가슴 크기가 얼마나야 한다고 하는 어떤 정상 범위의 평균치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그게 뭐예요? 그러면 내가 보통 사람처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일반적으로는 내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이상해, 난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보통 사람이야, 나는 그냥 정상인 것 같아, 나는 그냥 남들하고 똑같아 라고 하는 그런 크기와 모양을 만드는 것이 이 가슴 축소 수술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20살을 넘어서 하는 게 일반적이었다면, 최근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수술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고등학생인 경우에도 특수한 경우에는 하게 됩니다. 아주 특수하게 내가 발레 전공으로 수시 전형을 봐야 되는데, 내가 키는 173이고 몸무게는 50kg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슴은 정말 너무 커서 이 오디션을 보는데 너무 힘들다고 생각이 되면, 부모님의 동의하에 고등학생 때라도 절대적인 어떤 크기에 대해서는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바람직한 것은 최소한
최소한 고등학교 졸업하고 스스로 이 수술의 필요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고요. 저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수술이 될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이 수술을 하는 가장 큰 두 번째 나이군이 보통 50세 전후 해서 50에서 55세 정도에 가장 많이 하시고요. 아기들 다 키워놓으시고, 그리고 최근에는 65세는 말할 것도 없고 70이 넘으신 분들도 많이 수술을 하십니다. 내가 정신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일상의 회복이고, 그다음에 내가 걸어가서 사물을 보러 출근을 할 수 있는 것도 활동이고, 또 내가 스포츠를 할 수 있을 정도의 회복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남들이 봤을 때는 멀쩡한 일반인인데 나는 내가 나 전에 수술했었지 라고 하는 수술이 기억나는 어떤 시기, 그리고 그 시기가 정말 다 지나고 나면 언제 내가 수술을 받았었나 싶을 정도로 다 까먹는 이런 어떤 회복의 기간들이 있게 되는데요. 수술을 하고 나면 한 72시간은 좀 절대 안정하면서 내 몸을 많이 위해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는 움직이셔도 되는데, 오히려 공부를 한다거나 사물을 본다거나 정신활동은 얼마든지 하셔도 되지만 몸을 막 쓴다든지 무거운 물건을 든다든지 막 놀러 다닌다든지 하는 거는 일주일 동안은 좀 자제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상처가 아문다고 하는 게 겉으로 보기에는 한 일주일이나 열흘 지나면 대충 붙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게 붙어 있는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어떤 충격에 가해져도 벌어지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상처가 스스로 서로 힘이 생기려면 대개는 한 2주 정도는 좀 조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으시고, 상처가 아무는 거는 대개는 한 열흘 정도를 잡는다면 어떤 흉터에 대한 케어를 하는 거는 한 6개월 정도를 잡는 것이 굉장히 더 중요하고, 큰 부기가 빠지는 거는 2달 정도, 우리의 임파선이 이제 재개통되는 게 한 2달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잡으셔야 되시고요. 상처 자체가 정상 상태, 나는 이제 건강해 라고 이제 내 몸이 스스로 인지하는 거는 한 6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하지만 감각에 대한 거는 실제로 제가 제 몸에도 수술한 곳이 있지만 10년이 넘었지만 지금도 찌릿찌릿한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사람에 따라서 또 부위에 따라서 틀리게 되는데, 실제로 신경의 재생은 한 2년 정도가 걸리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감각이 좀 둔하다고 해서 너무 좌절할 필요도 없고, 또 찌릿찌릿한 감각이 있는 것을 슬퍼할 것도 없고, 내 신경이 지금 잘 재생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하지만 우리가 유방축소라고 하는 거는 가슴의 절대량을 없앨 거잖아요. 유선 조직만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유선에 포함된 혈관, 신경이 같이 덩어리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는 만큼의 감각은 떨어지겠죠. 목에 혹이 있다든가 팔에 혹이 있어서 내가 수술을 했을 때 수술하고 나면 멍멍하고 남의 살 같잖아요. 우리가 가슴에서는 이게 유두로 가는 어떤 성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걸 굉장히 중요시하지만, 많은 덩어리를 많이 없애면 없앨수록 거기에 해당하는 신경도 같이 없어지는 거니까 감각이 좀 떨어지실 거고요. 하지만 감각이 다행히도 많은 신경들은 한번 이렇게 다치게 되면 다시 뿌리가 자라듯이 시간이 걸리면 우리가 한 2년에서 3년까지도 실제로는 이 신경들이 계속 자라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좋은 사인이고, 계속 내가 신경이 자라서 나중에는 어디까지 감각이 둔해졌지 하는 거를 좀 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수술을 한다는 것, 또 수술이 아니라 인생만사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잃어야 한다는 것도 반드시 하기 전에 생각하셔야 되세요. 내가 그럼 이 감각을 그대로 두고 이 혹을 같이 갖고 살 것인지, 아니면 내가 혹을 떼내고 감각이 설사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더 편한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아이러니하게도 사실은 감각이 이렇게 너무 큰 것 때문에 우리 신경이 이렇게 고무줄을 칙 당기듯이 너무 스트레칭 되어 있으면 오히려 감각이 더 둔한 사람들도 많으세요. 그랬다가 오히려 수술을 하고 나면 그게 이제 그 신경이 다시 정상적인 텐션을 유지하면서 감각이 오히려 더 정상화되는 것들도 생각보다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가슴이 크거나 작거나 마른 사람이거나 뚱뚱한 사람이거나 당연히 임신을 하게 되면 가슴의 모양은 변하게 되시는데요.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유선에서 약 한 200% 그 이상 정도 커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가슴이 한 이만했다면 임신을 하게 되면 이만큼 커질 수 있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본래 사이즈에서 한 3분의 2를 없애고 3분의 1만 남겨놨다. 그러면 이 3분의 1을 남겨놓은 거에서는 다시 임신을 해서
비해서 커진다고 하더라도 예전에 커졌던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훨씬 적은 정도가 커지게 되고, 중요한 것은 옛날에는 방향성이 이렇게 처져 있던 것이 더 커지게 되면 더 아래로 이제 처지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앞을 향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200%가 커진다고 해도 이런 개념으로 커지기 때문에 훨씬 더 덜해질 수가 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통 수술을 하게 될 때는 이 유선을 대부분 없애려고 하고 꼭 남겨야 되는, 혈관을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남겨야 되는 유선을 제외하고는 대개는 지방을 이용해서 이 볼륨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야 훨씬 더 촉감도 좋고 모양도 훨씬 더 예쁘기 때문에, 내가 어떤 1이라는 크기가 있다라고 해서 이게 200%가 딱 커진다기보다는 훨씬 더 적은 한 150%가 커지는 그런 효과가 있으세요. 옛날에 그냥 유선만 있을 때는 그대로 2배가 커지는 그런 개념이고, 실제로 내가 줄인 상태에서는 이 전체 부피에서 유선의 부피가 훨씬 적기 때문에 커지는 그 퍼센트의 정도가 훨씬 더 적고, 또 방향성 자체가 이렇게 아래로 처진다기보다는 앞으로 처지기 때문에 예전처럼 처지는 것은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희 집안은 다 그래요. 우리 고모, 이모, 엄마, 할머니 다 그래요. 어떤 경우는 어머니가 꼭 이렇게 막 무슨 죄진 것처럼 이렇게 갖고 막 수술비도 준비해 와서 딸한테 막 죄진 것처럼 그러시는데, 그러실 필요 전혀 없으시고요. 유전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엄마는 너무 큰데 딸은 하나도 없는 사람, 또 딸은 아주 큰데 엄마는 하나도 없는 사람. 신기한 거는 두 친자매, 진짜 친자매고 얼굴도 비슷하게 생겼는데, 한 명은 너무 커서 축소를 하러 오고 한 명은 거의 하나도 없어서 확대를 하러 오는 친자매의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이거는 유전하고도 상관없고 내 어떤 성장의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내가 딱 그 유선이 발달하는 시기에 내 유선의 어떤 여성 호르몬의 수치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고요. 굳이 한다면 음식은 영향을 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시점에서 좋아하던 거, 우리가 식성도 사실은 바뀌죠. 그래서 옛날에는 치즈랑 그런 거 달고 살았다가 나중에는 된장을 좋아할 수도 있고, 어렸을 때는 한식만 먹다가 나중에는 양식을 좋아할 수도 있지만, 그 성장기 그때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 특히 또 군것질도 많이 하는 거, 이런 것도 좀 억울하게 이렇게 유선 발달을 더 많이 하게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만약 오른쪽 왼쪽이 같은 사람, 오른눈 왼눈이 똑같다든지 이 오른쪽 얼굴을 반 자른 모습과 이렇게 해서 반 자른 모습이 만약 똑같은 사람이 있다면, 저희 의학 전문 용어로 사람이 아니문이십니다. 사람이 아니문이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반드시 비대칭이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쉽게는 우리 몸이라고 치면 심장이 왼쪽에 있잖아요. 왼쪽에서 심장에서 이 훨씬 가까운 쪽에 있는 기관과 거기서 15cm 떨어져 있는 곳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고요. 또 이쪽의 뼈대 자체도, 우리가 이쪽 뼈대에는 똑같은 흉곽에 폐하고 심장이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고, 이쪽은 폐밖에 없기 때문에 뼈대의 모양도 다르고, 거기서 분지되는 혈액도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근육도 틀리고, 모든 것이 다 틀리기 때문에 가슴은 누구나 다 비대칭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러면 그 비대칭의 정도도 되게 정상 범위의 비대칭이 있고요. 굉장히 심한 정도의 비대칭을 가지신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이 굉장히 심한 정도의 비대칭을 이제 맞추는 경우에, 우리가 이쪽 가슴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한쪽 수술만을 권하는 경우도 꽤 종종 있고요. 또 하지만 두 쪽 다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되면 두 쪽을 같이 줄일 건데, 저희가 이렇게 전에는 이렇게 많은 이 차이점을 지금은 이렇게 이쪽에서 최선의 모양, 이쪽에서 최선의 모양을 만들게 되면, 이 상태가 거의 이 각각이 최선의 모양일 때는 같이 조화가 됐을 때도 상당히 조화롭고 비슷한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가슴은 이렇게 플라스틱처럼 공상에서 찍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 같을 수는 없지만, 각쪽의 가슴이 가장 보기 좋을 때 가장 조화로운 가슴의 모양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슴 축소 수술 후에 모유 수유는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가 정답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가슴 축소를 가슴이 커서 너무 싫지만 이 다음에 내 아기에게 여한 없이 수유를 해야지 하는 목적으로 이를 악물고 아기를 출산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실제로 애를 낳게 되면 너무나 당황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슴은 어마어마하게 더 크게 불었는데 한 방울도 안 나오는 거죠. 실제로 유선은 가슴이 큰 사람에서 거의 한 70% 가까이가 수유를 할 수 없는 게 일반적이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유선이라고 하는 게 아주 얇은 이 고무 호수라고 생각하면 되세요. 그 아주 얇고 너무나 보들보들한 그런 관인데 이 앞에 바위들이 딱딱 막고 있으니까 우리가 유선을 정말 스톤이라는 의학 용어를 쓰거든요. 돌처럼 단단한 유선들이 이렇게 막고 있으면 그 유선이 그 보드라운 샤프신만한 관의 유선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유선염만 생겨서 너무너무 고생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렇게 하면 이제 첫애 낳고 너무 놀라고 너무 힘들어서 둘째 가지기 전에 얼른 와서 수술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정작 둘째를 낳고 나면 또 수유를 아주 잘하는 경우를 우리가 꽤 종종 볼 수가 있으세요. 하지만 무조건 수술을 한다고 해서 수유를 잘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수술을 안 했다고 해서 수유를 전혀 못하는 건 아니세요. 우리가 보통 한 반 이상에서 가슴이 큰데도 불구하고 수유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이 있다는 거를 미리 아셔야 되시고 기존에 이제 옛날식 오자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예 유선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왜냐하면 유선을 다 잘랐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지만 지금의 하는 방법은 우리가 다 유선을 보존하는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상당 부분에 우리가 과도한 유선을 없앴을 뿐이지 기존에 남기는 유선에서는 유선의 이 연결을 다 하고 있어서 수유가 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아플 거라고 생각하고 5년, 10년, 20년을 버티면서 병원에 못 왔던 이유가 아플까봐 못 왔어요. 얼마나 아플까요? 라고 공포에 떠시는 분들 많으신데 실제로 수술을 해보시면 놀라울 만큼 안 아파서 오히려 그거를 훨씬 더 놀라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수술 후 통증이라고 하는 거는 수술 중에 출혈 상태 그리고 수술 후에 남겨진 출혈 상태 그리고 조직 손상 정도 거기에 따른 조직 반응의 정도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술 중에 출혈을 거의 내지 않고 수술이 잘 되었다든지 또 수술 중에 출혈이 모두 다 잘 컨트롤되고 수술 부위에 지금 출혈이 남아있지 않게 되면 조직 반응이 최소화되게 돼서 통증은 실제보다는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너무 안 아프다고 기대를 걸면 이것도 불편한데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환자분들의 평균적인 표현을 보면 무지근하다, 묵직하다, 우리하다, 뻐근하다 이런 정도의 표현을 가장 많이 하세요. 하지만 개인차는 있어서 30분만 해도 집에 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날도 이렇게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평소에 체력 단련이 어느 정도는 사실 영향을 미칩니다.